안녕하십니까. 세인병원 이철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척추 내시경 맛집 세인병원의 시그니처 메뉴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메뉴인 추간공을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인 일명 PLD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PLD는 현재 다양하게 많은 척추 내시경 수술이 또 발전해 왔고 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원적격에 해당하는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요, 이미 1980년대에 히시카타와 캔빈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 PLD 테크닉이 태동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여러 다른 분들을 통해서 발전해 오긴 해왔지만, 현존하는 테크닉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내시경의 근본 가치, 덜 손상을 주고 내시경을 통해서 손해를 덜 끼치는 방법으로 발전해온 가장 대표적인 척추 내시경 수술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내시경 수술이랑 비교한다고 하더라도요, 가장 직경이 작은 7mm의 내시경을 사용하게 되고 국소 마취하에 또 수술을 하게 되고요. 기존 요즘에 행해지고 있는 여러 내시경 테크닉들은 뼈도 어느 정도 갈아내서 없애야 하고 근육들도 손상을 시켜야 되는 반면에, 이 PLD 테크닉은 그야말로 내시경이 그대로 근육 사이로 삐집고 들어가서 타겟에 접근을 해서요, 그 타겟만을 딱 제거하고 그 병력만을 딱 제거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가장 손상이 덜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 수술하고 나서도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는 시술과 같은 그런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소 침습에 가장 최소 절개에 가장 최소 손상만을 주는 그런 내시경의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한 그런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PLD 테크닉은 그래서 한 7mm 정도의 가장 작은 내시경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내시경 내에서도 한 5mm 정도의 공간을 통해서 아주 미세하고도 가는 내시경 기구들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PLD 수술은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소 마취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 수술을 하게 되고요.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국소적인 마취는 잘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증이 심하지 않은 상태로 수술하게 됩니다. 이 PLD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거든요. 국소 마취하에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술자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게 다른 합병증이나 문제들을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되게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PLD 테크닉은 내시경이 옆구리를 통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있는데요, 우린 추간공이라고 하죠. 추간공의 좁은 공간을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하게 되고, 그 내시경이 바로 신경과 디스크 튀어나온 부위로 바로 접근을 해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해주고 나오게 됩니다. 실제 수술하는 장면을 내시경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근 밑으로 터져나와 있는 디스크를 조그만 집게를 통해서 내시경적 포셉이죠, 디스크를 이렇게 제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거는 인디고 카민이라는 염색약을 통해서 디스크를 염색하고 난 다음에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디스크가 잘 제거돼서 충분히 신경이 감압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셨던 것처럼 수술 전 수술 사진인데요, 위나 아래로 심하게 터져서 흘러내려와 있는 이런 디스크들이 내시경 수술 이후에 잘 제거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PLD 테크닉은 모든 종류의 디스크가 그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PLD 테크닉에 제한이 되게 많아서 일반적인 간단한 디스크 정도만 제거한다고 돼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심하게 터졌던 디스크, 예를 들어서 위나 아래로 많이 옮겨가서 터져서 있는 그런 디스크라든지, 신경을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술 결과가 안 좋다고 얘기하기도 했고, 그런 경우에 금기시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많은 테크닉이 발전하면서 사실 그런 적응증들에 있어서의 제한은 많이 사라진 상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포라미노플라스틱, 수피리어 버테브랄 로치 어프로치라는 테크닉들을 새로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면서 일부분에 있는 추간공을 넓혀주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내시경으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식의 테크닉을 발전시키고 또 숙련하면서
사실 모든 종류의 디스크들은 다 제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PLD 테크닉을 사용하면 좋은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PLD 테크닉은 국소 마취하에 비교적 간단하게 손상을 거의 주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많이 나이가 드신 고령의 환자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과적인 질병이 있어서 전신 마취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고요. 이 PLD 테크닉을 사용을 하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수술의 경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유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랑 상관없이 비교적 안전하게 디스크만을 제거하고 나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서 그 또한 재수술인 경우에 재수술로 재발한 디스크 같은 경우에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아프셨어요? 아프셨던 기간이나. 한 3, 4개월 돼서 내가 옛날에 디스크 수술 한 번 받았어요. 21년도에 받고 올 한 2월 달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만 다른 병원 갔더만 디스크가 재발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비용도 부담이 되고 해서 하면 수술하지 말고 치료해보자 해서 인천에서 치료하다가 안 돼서 그 시간만 지나면 또 아프더라고요. 한 2개월 맞았어요. 매주마다 1km 걸으면 한 2~8번씩 앉았어요. 다리가 저려서 아파서. 어디가 제일 많이 불편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허리가 아프던 게 이 다리가 내리저림에 막 종아리도 아프다가 가끔 지나니까 또 왼쪽도 종아리 저리고 허리가 막 저리고 허벅지 저리고 엉덩이 저리고 아프면 막 다리가 막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이것저것 치료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치료를 받으신 거는 어떤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신경주사 맞았죠. 효과가 있으셨어요? 효과가 맞으면 오늘 맞으면 거의 첫날로는 괜찮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주사 맞으면 아픈 것도 참고 이랬죠. 아침에 막 걸어갈 때면 일하려고 할 때면 한 2~3번씩 앉았어요.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수술을 결심한 계기는 뭐셨어요?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잘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여기 온 거 댕겨. 수술을 마취를 안 하고 거의 깨있는 상태에서 하셨잖아요. 예. 아니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 수술하고 턱 나니까 벌써 이 아래 다리가 이 좀 거뿐한 감이 들더라고요. 그 어제부터는 허리만 수술자리가 아프지 다리처럼 저린 게 지금 없어졌어요. 다리 저리면 완전히 뿌리셨어요. 네, 없어서 약간 그래도 뭐 일단 미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수술을 어제 오전에 하셨고 오전에 했었죠. 24시간 정도 지나셨는데 예, 뭐 아주 그 전과 지금의 느낌, 아주 완전 차이죠. 현저한 차이죠. 지금 주변에 아버님처럼 계속 이렇게 허리 아픈데 수술하기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한테 내가 많이 널리 소개할게요. 진짜 신통하더라. 내가 독산동에서 수술할 때는 들어갈 때 알고 나오니까 병동인도 보이는데 여기는 내 수술하는데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계속 얘기하면 말을 하며 수술했으니까요. 아픈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신기해요. 척추관 협착증은 PELD에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협착증과 동반된 디스크가 메인인 경우에는 디스크만 제거할 수는 있을 겁니다. 협착증은 그대로 남겨두고. 하지만 협착증이 메인인 경우에는 PLD 테크닉으로 디스크만 제거하는 것만으로 환자의 증상 자체가 호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잘 감별해서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PLD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고 감압술을 내시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착증도 안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척추관 중심에 협착증이 있고 추관공 협착증이 또 있는데 신경이 나가는 길에 있는 구멍이죠. 이 추관공 협착증 같은 경우엔 PLD 테크닉을 사용하면서 추관공 확장술을 덧붙여서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추관공 협착증은 PLD 테크닉을 동반한 추관공 확장술을 내시경으로 가능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PLD 테크닉은 사실 아무리 척추 수술을 많이 한 경험자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어프로치와
완전히 다른 해부학적 구조 가운데서 시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술하고도 따로 수술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까지 논문의 경험을 봤을 때에도 일반 척추 수술보다는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러닝 커브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숙련도에 이르기까지 꽤 많은 케이스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술자에 따라서도 척추 내시경 PLD 수술의 예후나 경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라서 PLD 수술의 예후는 술자의 숙련도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또 그에 따라 결과도 다르다는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PLD 테크닉을 꼭 잘하시는 선생님께 또 경험이 많은 분께 알아보고 맡기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척추내시경 맛집 세인병원의 시그니처 메뉴 중에서도 PLD 테크닉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정리하자고 하면 단연코 현존하는 내시경 수술 가운데에서는 내시경 수술 본연의 가치를 가장 잘 보존하고 구현하고 있는 아주 좋은 수술의 방법입니다. 디스크가 있다면, 디스크로 인해서 고생하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어떤 수술적 방법 중에서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인병원에 오셔서 디스크로 인한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고 치유받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